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3번입니다. 지금부터 구성형 1번 문항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의 학교는 학교 자율과제를 통해서 학교의 자율 역량과 자율성과 책무성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제가 교사가 되었을 때 제안하고 싶은 학교 자율과제 주제 2가지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AI 기반 맞춤형 교육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싶습니다. 경기도의 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학습 격차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학습을 도입한다면 학생들의 학습 격차를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하이러닝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 지원 방안을 과제로 선정하고 싶습니다. 하이러닝을 통해서 학생의 현재 수준을 진단하고 학생의 학습 선호도에 대해 파악하여 적절한 학습 과제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학습을 진행함으로써 학습을 단계적으로 수행하며 학습에 대한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질문을 통한 수업을 실시하고 싶습니다. 최근 학생들은 질문하지 않는 문화 풍토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질문을 통한 수업으로 질문하는 방안에 대해서 안내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의 IB 교육과 연계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겠습니다. 탐구, 실행, 성찰과 같은 순환 구조를 학생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하고 개념 질문, 사실 질문, 탐구 질문을 통해 학생들의 사고를 촉진하는 질문을 통한 수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사고를 확장할 수 있고 깊이 있는 수업을 경험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2가지 학교 자율 과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습 측면의 방안을 연구하며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경기교사로 성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구성형 2번 문항 답변하겠습니다. 경기도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생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이때 학생들에게 융합 프로젝트 수업을 제공한다면 학생들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경험을 소개한 뒤 융합 프로젝트 수업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경험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창업 동아리 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창업 경진대회에 나감으로써 제품을 발전시키고 소개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창업은 여러 분야의 역할을 함께 수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각자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삶 속의 문제에 대해서 발견하고 이에 대해 탐구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굉장히 매력적인 활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융합 프로젝트 수업의 주제로
환경을 위한 제품 만들어 보기 활동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과학과 실과 교과를 연계하여 과학에서 우리 주변 환경의 위험성과 어떻게 환경을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방안을 논의해 본 후 실과의 메이커 수업과 연계하여 직접 제품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4단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과 관련해 해결해 보고 싶은 문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역할들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학생들은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역할을 선택함으로써 저마다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그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고 마지막으로 제품을 실제로 만들어보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때 마을교육 공동체와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학생들이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제품을 만들었을 때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는다면 더 나은 제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제품을 개발하였을 때 지역과 연계하여 실제로 제품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창업 활동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자신들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융합 프로젝트 수업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자기주도성을 갖추고 능동적인 배움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즉답형 3번 문항 답변하겠습니다. 경기교육은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6학년 담임교사로서 근무하였을 때 학급에서 추진과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새 추진 기호별로 구체적인 방안 3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교육과정 측면에서 사회교과와 연계한 민주주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조사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탐구하는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의사결정 원리인 참여, 대화와 협의, 존중과 같은 원리를 알 수 있고 학생들과 토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 중 다수결의 원리나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함을 알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민주적 의사결정에 관해서 탐구해보며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실천적 문화조성 측면에 있어 학급 규칙을 정하고 학급 자치회를 실시하겠습니다. 학생이 직접 학급 규칙을 정하는 것을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자신이 어떤 규칙을 지켜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사가 직접 정해주었을 때와는 달리 스스로 규칙을 지켜나가는 태도를 함양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급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학급 자치회를 통해 해결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급 문제를 다양한 학생들과 토의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문제를 다양한 주체를
주체가 함께 해결하는 경험을 통해 학생들의 시민의식을 길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 협력 측면에서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교육정책 포럼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지역사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관해 의견을 내는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이 단순히 나와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정책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통해 학생들 또한 시민으로서 참여하는 그런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즉답형 1번 문항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즉답형 1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를 표현할 수 있는 수식어는 학생들의 성장을 기다릴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학생들이 성장을 위해서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긴 시간 속에서 학생들을 믿어주는 것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급을 운영할 때 이를 어떻게 구현할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수학습 지도 측면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학생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기존 학교 수업에서 보충할 수 없었던 학생들의 부족한 점을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해 보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읽기나 쓰기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사제 동행 독서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학생들과 함께 동화책을 한 장 한 장 천천히 읽어보고 글을 쓰는 경험을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지도 측면에서 학생들을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변화를 천천히 기다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복도에서 뛰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복도를 두세 번 같이 천천히 걸어보자 라는 활동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문제 상황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배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즉답형 2번 문항 생각을 정리한 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답형 2번 문항 답변하겠습니다. 사이버 권리 침해 예방을 위해 교육 방안 2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어떤 사이트에 가입할 때 이용 약관을 제대로 읽어보고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요소는 없는지 파악하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고 실제적인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이버 폭력 위험 교육,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극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어떤 사이버 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자신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서 심도 있게 탐구할 수 있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